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 테마 프로그램 현충시설 탐방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그리고 내암마을을 둘러볼 건데요. 먼저 내암마을 둘러보면서 선생님이 현충시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암마을에는 어떤 독립운동가가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같이 이동할까요? 네, 이곳은 이제 의성 김씨 동성마을인 안동 이마면 천전리 내암마을입니다. 이 내암마을은 역사의 도시 안동에서도 이 대표성을 지닌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회마을 다들 알 건데요. 예전에는 이 하회마을과 거의 쌍벽을 이룰 만큼 대단히 이름 높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이 마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암마을은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렸을까요? 네,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 나섰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독립운동으로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진 마을, 이 내암마을을 찾아 함께 떠나볼게요. 네, 여기는 백화 김대락 선생님의 집인 백화구려입니다. 이 백화 김대락 선생님은 1845년 이곳 내암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댁은 흔히 사람천석, 글천석, 살림천석, 그래서 이 삼천석 댁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경제력도 좋았고 학문도 두루 갖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나라를 빼앗기기 전까지는 비교적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계셨던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김대락 선생님은 언제부터 어떻게 또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네, 1895년 이제 안동에서 의병항쟁이 일어나자 선생님은 이를 지원했지만 이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출발은 이 교육구국운동입니다. 이 1907년 내암마을에 근대식 학교가 만들어져요. 예전에는 서당이나 서원에서 공자와 맹자 말씀을 배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국어를 배우고요. 수학, 기하학, 생물, 화학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근대식 학교가 바로 이 기념관의 자리에 있던 그 내암마을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협동학교는 이런 서양의 새로운 학문을 가르쳤던 우리 안동 지역 최초의 근대식 중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등학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학생 과정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20대 청년들이 배웠던 굉장히 그 퀄리티가 있었던 그런 교과목을 가르쳤던 학교였어요. 당시 이제 62세에 유학자였던 선생님은 처음에는 이 신학문을 가르치는 이 협동학교를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교육을 언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소리로 질책할 정도로 굉장히 꺼리셨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신학문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학문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신학문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을 협동학교 교실로 쓸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옆에 있던 자그마한 초가집으로 옮겨게 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지도층들에게 이제 새로운 학문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리고 또 협동학교를 지원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셨죠. 할아버지가 신학문을 배웠다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 당시 1909년 이제 5월 9일자 황성신문에는 김대락 선생님의 이런 변화를 두고 교남교육계 그리고 우리 영남 지역입니다. 영남 지역에 새로운 붉은 기치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만큼 김대락 선생님의 어떤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사상적인 변화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김대락 선생님이 생각을 바꾸실 정도면 나라에 대한 걱정이 되게 크셨을 것 같은데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어떤 고민을 제일 많이 하셨나요? 네, 김대락 선생님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자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무렵 안동 지역의 어떤 향산 이만도 그리고 뭐 이중원 선생님 같은 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이제 일제에 저항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만주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선생님은 왜 만주로 가셨나요?
네, 김대락 선생님은 이 만주가 고조선과 고구려의 자취가 남아 있고 이미 이제 조선 후기부터 우리 민족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가 망명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무렵 이제 서울에 이제 신민회라는 큰 독립운동가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신민회라는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던 만주 지역 독립군 기지 건설 계획이 이 안동에 전해지면서 이제 만주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차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만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셨나요? 네, 김대락 선생님이 마을에 청장년을 비롯해 이 만삭의 임산부인 손자 며느리와 이 손녀까지 대동하고 마을을 떠난 것은 1911년 1월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쓰신 이제 망명일기, 이 백화일기에 이 여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안동을 떠나 이제 서울에서 다시 신우지를 거쳐 국경인 압록강을 건너 중국 단동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 속에는 지독한 추위 그리고 눈보라,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겨울에 만주까지 걸어갔으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만주까지 걸어가서 뭘 했나요? 네, 서간도 유아연 삼원포에 정착한 이 김대락 선생님은 독립군 양성학교인 이 신흥학교 청년들에게 권유문을 써서 민족의식을 이렇게 고취를 시키기도 했고 또 한인사회 안정화를 위해서 이 공리회라는 한인들의 자치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인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셨던 이유는 이 한인사회가 독립군을 길러낼 수 있는 밑바탕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 안정, 이들의 교육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66세에 만주로 가신 건가요? 그러면 만주에 가서 돌아가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대락 선생님은 1914년 12월 이 삼원포 남산 이 기슭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이 만주 어딘가에 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선생의 자네가 쓸쓸히 잠들어 있죠. 김대락 선생님의 유해가 아직도 만주 어딘가에 있다니 안타깝네요. 네, 김대락 선생님이 생애 마지막 이 말기인 1909년부터 1914년까지 전개했던 이 독립운동은 안동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만주망명 항일투쟁으로 가는 실마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한마을의 큰 어른이었던 이제 김대락 선생님이 만주망명을 가게 되자 이 내한마을 전체의 망명으로 이어진 것이 되었고 또 그래서 150명이 넘는 이 마을 사람들이 만주로 갔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주에 가서 이제 조국 독립을 위해서 그 독립운동에 직접 뛰어들거나 또는 지원하며 노력을 했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잊혀진 마을이라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내한마을은 이제 독립운동으로 쓰러졌던, 잊혀졌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현장이고, 이러한 이유로 이 독립운동 기념관이 이곳 내한마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곳 내한마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독립운동가가 한 분 계십니다. 네, 바로 만주벌 호랑이로 불렸던 일송 김동삼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을 만주 벌판을 누비며 이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1911년 만주 망명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만주 벌판에서 중국인들의 텃세 가운데 이 경학사를 비롯한 한인 단체 설립에 힘을 썼고 또 신흥학교 운영에 참여하면서 이 백서 농장을 세워 최정예 독립군을 또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나중에 서로 군정서로 성장시켜 청산리 전투 승리의 밑거름을 만들었죠. 이렇게 김동삼 선생님은 이 통합의 화신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여러 독립운동 계열의 통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1937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할 때까지 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셨는데 한번 김동삼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제 친구들과 같이 나누어 볼까 해요.
네, 친구들 여기 뒤쪽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김동삼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만주로 가시면서 재산을 모두 다 처분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또 지금 후손이 아닌 다른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여기 보시면 일송 김동삼 선생님의 생가터라고 말해주는 이 표지석이 있는 것이죠. 선생님,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을 하시다니 슬프네요. 그러면 김동삼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요? 네, 김동삼 선생님은 1878년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내안마을에서 이 김계락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가는 의성, 본명은 긍식, 호는 일송이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만 29세에 이 협동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이 민족운동에 나서서 1937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할 때까지 이 30년 동안 오직 민족의 독립에만 매달렸습니다. 특히 이제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자 선생님은 만주로 망명해서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백서농장 등을 세우고 이를 이제 서로군정서라는 큰 단체로 성장시켰습니다. 백서농장이라고 하셨는데 백서농장은 어떤 단체인가요? 네, 이 백서농장은 그 신흥보건학교 졸업생들을 다시 한번 재훈련시켰던, 그러니까 정예 독립군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단체 이름을 왜 백서농장이라고 하냐면 백두산 서쪽에 깊은 산속에 자리 잡았다라고 해서 앞에 백서라고 했고요. 농장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당시 이제 일제 감시를 피해서 일제가 학교라든지 또 독립운동과 관련된 비슷한 이름의 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워낙 감시가 심하니까 이렇게 농장이라고 해서 이제 위장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삼 선생님께서 이 백서농장의 최고 책임자, 장주를 맡았던 거죠. 근데 이 백서농장은 아까 선생님이 백두산 서쪽 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드나들기 굉장히 힘들었고 또 산짐승이 출몰하는 그런 산골짜기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큰 뜻, 독립을 원했던 우리 청년들은 굳은 맹세와 결의를 가지고 힘차게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서농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이제 물자도 또 그러니까 물자 조달도 힘들어지고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이 교통도 되게 불편했고 특히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게 그 풍토병, 수토병과 같은 바로 전염병입니다. 결국 그래서 1919년 4월에 백서농장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백서농장에서 딱 멈춘 게 아니라 이후에 나중에 서로군정서라든지 이런 단체로 확대 개편됨으로써 우리 친구도 혹시 청산리 전투 들어봤어요? 네, 올해가 청산리 전투 100주년 되는 해인데 바로 청산리 전투의 밑거름 작업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1919년 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요? 3.1 운동이요. 아, 네, 3.1 운동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요. 아,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떠오르죠. 저도 1919년 하면 이제 3.1 운동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1919년 3.1 운동은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우리 민족이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3.1 운동은 국내에서 일어났지만 그 전에 이미 해외에서 이러한 기운이 먼저 생겨나게 돼요. 이때 언제냐면 1919년 3월 1일 전인 2월 1일입니다. 2월 달에 이미 만주 길림에서는 대한 독립 선언서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 대한 독립 선언서에는 당시 만주나 중국 이 해외에서 우리 독립운동계를 대표하는 대표급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 39분이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여기 우리의 주인공이죠. 김동삼 선생님이 바로 이 선언서에 같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네, 이 서로군정서 이 참모장으로 활동하던 이 김동삼 선생님에게 1920년은 굉장히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1920년 이제 10월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던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가 이 한인 사회를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 한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이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걸어다니는 한국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학살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일제의 만행은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희생당하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김동만 선생이라고 해서 김동삼 선생의 동생이에요. 그때 그 삼강학교 교장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때 이제 체포
붙잡혀 가셔가지고 결국에는 총살로 순국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얼마나 이 때의 상황이 잔인했는지 김동만 선생님의 부인이 나중에 이 광경을 보고 정신질환을 앓으셨다고 했을 만큼 굉장히 큰 슬픔이 바로 1920년 김동삼 선생님에게 있었습니다. 청산리 전투 이후에 만주에서의 슬픈 역사를 잘 몰랐었는데 되게 슬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동지와 맞아요. 동생들을 잃고 또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김동삼 선생님은 다시 한번 우리 무너진 동포 사회를 일으키고 또 독립운동 단체 통합에 나섰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통일부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옆에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 대한통일부에 참여한 경복인의 총장이 바로 김동삼 선생입니다. 이 단체가 뭐냐면 이 남만주 전체를 통합하는 굉장히 큰 단체예요. 이 단체는 이제 우리 무너진 한인 사회를 다시 일으키고 특히 이제 독립군을 다시 만들어서 키우는 그런 활동을 했던 단체인데 바로 선생님께서 이러한 대한통일부를 이끌면서 항일 무장투쟁을 이어갔던 것이죠. 김동산 선생님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마지막 모습도 알고 싶어요. 네, 만주에서 조국 강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시던 김동삼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1931년 이 하얼빈에서 붙잡히시게 돼요. 일제 밀정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되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근데 선생님은 하얼빈에서 체포된 다음에 국내로 압송이 됩니다. 압송이 되어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감옥 생활하면 알 거예요. 얼마나 춥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거기에서 고문도 당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병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깊은 병을 얻어서 병감에 수용이 됩니다. 그 당시를 모습을 알려주는 신문 기사가 하나 있어요.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그때 그 선생님께서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 그 만주에 있었던 큰아들 정목이 서대문 형무소로 옵니다. 그래서 면회를 와요. 면회를 보면서 그때 김동산 선생님이 아들 큰아들에게 남긴 말이 뭐냐면 이 독립군이라면 대개 풀밭이나 이런 산 가운데 같아서 남들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알 수 없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나는 일정한 자리, 그러니까 감옥이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죽게 된 것도 과분한 일이다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만주를 뛰어다니면서 독립군들이 이름 모르게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내 죽을 자리를 미리 받아놓은 것은 정말 과분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선생님께서는 1937년 4월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평소 이제 그 선생님을 존경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배울 분이에요. 한용운 선생이 평소 김동삼 선생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례를 주선하게 되는데 마지막 연결식 때 이 한용운 선생님이 목 놓아 울면서 우리 민족이 이 김동삼 선생님을 잃어버린 건 큰 불행이고 손실이다라고 하며 3일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한용운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생에 단 한 번 울었던 것이 이때 얼마나 대단하고 또 훌륭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네, 혹시 친구들 안동댐 가봤어요? 네, 네, 김동삼 선생님 그 마지막 유언이 담긴 어록비가 이 안동댐 공원에 있는데 혹시 친구들 알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잘 모를 거예요. 선생님은 이 죽는 순간에도 이 조국 강복을 소망하며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 무엇하느냐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어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외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 가족들의 삶은 어땠어요? 네, 여기 한번 전시관에 그 일송 김동삼 선생의 가족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보시는 분이 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큰아들, 둘째 아들이고요. 여기가 큰 며느리가 있고요. 여기가 둘째 며느리도 있고 여기 손녀도 있어요. 여기 손녀고 있고요. 여기 손자 둘도 보이고 여기 손녀도 보이고요. 여기가 김동산 선생의
딸이에요, 딸. 그런데 이 김동산 선생님의 가족들의 삶은 우리 한국 근대사와 현대사에 굉장히 아픔이 서려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1950년에 중국에서 만주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여기 아까 며느리라 큰 며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고 여기 딸이 한 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만주에서 태어났는데 그 김동삼 선생님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 얼굴을 언제 봤냐면 1931년에 김동삼 선생님이 하얼빈에서 체포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유치장에서 면회를 같이 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또 아버지를 본 거죠. 그리고 1989년에 아까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국내로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현충원의 아버지 묘역에 마지막으로 노인이 되어서야 이제 절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김동삼 선생의 가족 사진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버지인 김동삼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하고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같이 지원하면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오늘 이렇게 보온 테마 프로그램 일환으로 현충시설 탐방,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내한마을을 한번 둘러봤는데 오늘 이 시간이 어땠는지 우리 친구들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주 학생부터 해볼까요? 몰랐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아. 네, 우리 독립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도 한번 얘기해봐요. 안동에 살면서 몰랐던 현충시설에 대해 알게 돼서 좋았어요. 그렇죠. 오늘 현충시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잘 몰랐을 텐데 이번 기회에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선생님과 같이 기념관과 내한마을 둘러보느라고 고생했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요.